찌는 오다리다 차차차 차차차. 공천포의 바람과 공천포의 하늘과 그리고 이 돌과 바다가 사람을 마술사로 만드는가 봅니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는 공천포라고도 불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의 일입니다. 마을 서쪽에 있는 하천인 신예천은 한라산에서 시작돼 이곳에서 바다와 만나는데요. 물줄기가 흘러가듯 검은 바위도 물결처럼 바다로 여긴 이어집니다. 처음 와봤어요. 진짜 바위가 이렇게 정말 조각처럼 한라산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건. 바람에 떠밀려서 제가 온 곳은 서귀포시 실내 1위. 저 뒤에 보이는 지기도 지기도도 보이는 아름다운 실내 1위.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체육대회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예천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신비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하천 한가운데 솟아오른 둔덕, 맹살체육공원인데요. 오늘 마을체육대회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이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체육대회 하는데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축사 하려고 하니까. 네? 축사. 축사. 마을 분 몇 분 정도 오신 거예요? 다? 오늘이요? 오늘 한 170명 오신 것 같아요. 우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그냥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맞아. 오늘은 노는 날 다 예, 같이. 예. 그럼 한번 놀아봅시다. 예. 경기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서쪽은 서군, 동쪽은 동군이 되는데요. 과연 올해의 우승팀은 어느 쪽이 될까요? 일부의 주민들이 신나하고 나머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경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에요. 무사히 추록 시끄러워요. 아이고. 몸풀기 게임은 제주식 윷놀이 넋동백입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팀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중간 단합. 중간 단합. 선수들의 단합을 위해서 평소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모래파에서 지구력을 쌓았어요. 동군 화이팅! 동물 하야 서쪽 감독님! 네. 동군이 이기고 있지? 네. 동군은 모래밭에서 지구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캣밭에서 평지에서. 있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불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처럼. 평상시처럼 느긋하게 여유를 보이면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확 뒤엎는 전략으로. 그렇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윷놀이 민속 스포츠의 열기에 지금 제가 신내리가 떠나갈 것 같은 올림픽 경기장보다 더 시끄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와, 대박. 어느덧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수. 동군 승리에서 동군의 승리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쳐줘야죠. 네, 이제 이 공원이 그 자연생태공원이라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있는 그 좋은 공간에서 딱 그 아담하고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쪽 우리가 원정 온 겁니다. 원정. 서동네 오셨는데 동동네가 이겨본 거에 아이고 또 그냥 아름다운 저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 양손 모두 올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그 승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정이 승리했다. 동군 서군 다 만세.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아름다운 악수. 치열한 경기장 한편엔 먹음직스런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이제 먹으려고. 국수. 이거 우와 이거 돌판에 구우시네. 판석이다 판석 원래 이거 원래 이야. 제주도의 그이 예. 오리지널 돌. 오, 이거 인조 현무암 아니? 옛날에는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잔치국수가 이젠 식당에서 이 잔치국수가 막 6,000원, 7,000원 하고 세상이 다 커요.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삼촌들도 이거 체육대회 할 때 준비해 놔수가.
이제는 먹기만 하고 이제 준비 안 해도 되죠? 은퇴. 은퇴해, 은퇴. 좋다, 이제 먹기만 하면 좋으니까. 난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지롱. 야, 저쪽으로 가. 우리만. 여기서 먹을 건지 우연히 여기 계신 거 어떤 겁니까? 먹고 싶죠. 그러면 체육대회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와, 빠르다. 이거 입는 게 중요해, 입는 거. 미리미리 순발력과 단합심이 돋보이는 경기. 상대편의 실수 덕에 승리의 기회를 잡는데요. 와, 동근이 이겼다. 선수 인터뷰. 선수 인터뷰. 10명 넘는 인원이 네. 이제 연습을 해서 튀기게 연습을 해서. 그중에 에이스 4명 에이스 4명. 뽑아서 이제 그중에 제가 한 명이 뽑혔다는 거. 그게 만족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훈련을 하셔야 되겠네요. 바쁘신 와중에.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정말 바쁜데 날 즐기기 때문에 재밌게 너무 재밌었어요, 놀고 진짜. 있습니다. 거의 개그 저 무슨 1박 2일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은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스포츠라기보다는 웃기 대회. 개그 콘서트 막 이런 것처럼 지금 다들 아마 집에 가면 배가 아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목이 다 쉬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또 조잘조잘하는 아이. 텔레비 나왕 조잘조잘하는 아이. 맞지? 요즘 뭘로 바빠요? 여기는? 밀감 타는 거. 밀감 타는 거. 밀감이 어디서 가 지금? 아, 하우스. 완전 기분 좋으시다 얘 오늘. 일도 밑강 일도 안 하시고. 삼촌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예쁘. 이거 삼촌 나 한 번 써봐도 돼? 삼촌은 내 모자 쓰고. 내가 이거 쓰고. 삼촌 마법사 같아. 마법사. 놀자. 놀자. 이걸로 놀자. 나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영차 좋아. 이기면 좋아서 웃고 지면 재밌어서 웃고 오늘 하루 시내 이리 마을엔 마법 같은 웃음꽃이 여기저기 피어납니다. 마을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모래와 자갈, 파도 소리에 자갈 부딪히는 소리까지 더해지는데요. 그대가 나의 마음속에 여기 모래도 완전 다르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냥 돌 같아요, 돌. 너무 예쁘죠? 검은 모래 있잖아요. 화순이나 그런 해변에 있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나 이런 거 처음 봐. 오, 예. 이거 금 나오는 바다 아니? 혹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죠? 진짜. 우와. 이거 봐요. 노란 거. 금 맞지, 이거 금. 노란 거. 요거. 금 주웠어요, 금. 여러분. 비밀이에요. 여기 원석 다이아몬드가 막 있다는 사실을. 이거 혹시 이거 맥주병이고 이거 소주병 아니에요? 좋다 말았네. 인생은 한 방이고 로또면 난 그런 거 싫고 그냥 천천히 그냥 쓰레기나 주우면서 살래요, 나는. 삼촌이 주는 하귤이나 얻어먹으면서 살지 뭐. 내 인생에 무슨 다이아몬드야. 자세히 보니까 모래도 다르고 자세히 보니까 소리도 다르고 뭐든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읽고 여기서 막. 내 책도 놔두면 좋겠다. 이곳 해변은 소문난 올레길 코스 중 하나로 그림 같은 풍경이 찾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걸으러 오셨나요? 네, 올레길 코스 걷고 있어요. 제주 분인데도 올레길을 가끔 이렇게 걸으세요? 아니요,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처음
걷게 됐어요. 저도 안 걸어봤어요 아직 원래. 얼마나 안 걸으면 숙제로 걸으라는 걸 낼까 우리한테. 어떠세요 여기 이 마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니까? 예쁜데 아직 공사 중인 데가 많아서 약간 좀 미간을 좀 해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넓어서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딸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우린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행문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좋은 얘기 많이 쓰되 아까 말씀하신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해치지 말아라 우리 제주를. 조심히 걸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다 그죠? 부녀가 저렇게 딸의 숙제를 도와주며 같이 걷고 있는. 작아 보이지만 큰 세상인가 이런 걸 항상 저한테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몇 년째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지. 마을 갈 때마다 이 세상이 다 다른데 어떡해. 그리고 막 할머니가 그 존재 자체로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내가 해외여행을 뭐 굳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응? 마을 안 풍경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와 대박 진짜. 살짝 봐도 뭔가 이 공천포를 대표하는 풍경 같지 않아요? 이렇게 올레를 가다 보면 끝에 항상 풍경의 끝에 바다가 있어. 할머니 계실까? 이제 계속 물어봐. 할머니 계실까? 사체육대회 가셨수가? 할머니야. 삼촌 안녕하세요. 체육대회 갔니? 사람들이 다 그 뒤신데 삼촌은 무사히 어디 있수가? 어떻게 네 집에 왔어? 그냥 인연이 닿아가지고. 인연이 닿았나 보다. 인연 어떻게? 나도 몰라요. 그냥 걸어가는데 삼촌이 계시니까는 내가 인사하고 싶어졌죠. 여기 바로 집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너무 좋다. 이 나무가 나의 동반자라고 썬 올려내 돈 탔어. 썰 두 말. 내가 혼자 일어나 앉으면은 일어나 딱 가리면 저 나무가 받이지. 어머머. 시인 할머니다. 저 나무가 나의 동반자. 나 지금 저 닭살도. 바다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누구세요? 시인 아니에요? 시인? 맞죠? 아침에 일찍 혼자 일어나 앉으면은 애룻기만 하고 근근만 하고 저 나무가 나의 동반자. 저 바다가 나의 동반자. 나 왜 이렇게 오늘 운이 좋지? 이런 대단한 공천포 시인을 만나고 걷다 그래, 보면 걷는 그래.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 여기 이렇게 내가 여기 탁 앉으면 거기. 진짜 내가 봐도 삼촌이 시인이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하늘에 가신 당신 그렸기만 하고 보고 나도 할아버지 누군지 모르지만 보고 싶다. 내가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를 되게 많이 사랑했을 것 같아. 그러면 요즘은 뭐 하세요? 요즘 응, 일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놀아? 노세 절만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아줌마랑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진짜 좋다 나도. 응. 갈게요. 안녕. 건강하세요. 이 앞바다에 푸른 바다와 또 저기 몇십 년 넘게 서 있다는 저 나무가 언제나 푸르게 변치 않고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때 마을 사람들의 보물이 정말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 않을까. 오늘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주문만 탁 걸면 모든 게 나타났던 하루였어요. 정말 마법 가루가 곳곳에 뿌려져 있는 그런 신비로운 마을 공천포를 제가 오늘 걸은 것 같습니다. 신기한 파도 소리, 생기 넘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소녀처럼 수줍은 목소리의 공천포 시인. 꿈을 꾸듯 마법 같은 시간을 보낸 공천포의 하루였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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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몸이 가볍진 않군요. 교수님 근데 도대체 왜 배드민턴만 계속 치는 거죠? 오늘 건축학 안 하나요? 또 여기가 건축에 관련된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아, 오늘 저희가 여기서 모이는 건가요? 네. 근데 이 배드민턴장 이 장소가 시민회관이잖아요. 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운동을 하는 연습하는 것도 이 시민회관이잖아요.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성, 사회성, 또 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 행사하는 거죠. 네, 저희가 본격적인 생활체육진흥방송처럼 시작을 했지만 우리 길비의 건축학이잖아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시민회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로에 면해 있는 제주시민회관이죠. 말 그대로 제주 시민을 위한 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운동 기능으로서의 공간. 또 앞에 보시면 무대도 있잖아요. 또 뒤에 객석도 있고. 이 영화나 이런 또 공연을 하던 공간. 다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언제 건물이 지어졌냐면 1964년도에 준공이 된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64년에 건축물 만들어졌는데 뭔가 여기에 뭐 특이한 거나 뭔가 있어서 아,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특이한 거는 건축가도 특이하고 또 기능 자체도 특이하고요.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축가가 특이하다는 건 뭐냐면 예, 길이의 건축가는 제주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던 건축가분이 계시는데 지난 우리가 봤던 안내했던 소라이성, 김중업 예, 또 뭐 서기중앙여중, 또 구 제주대학교의 본관 건물 설계하실 땐 위대한 건축가 김중업 선생. 이번에는 그분하고 또 다른 그런 발자취를 남긴 혹시 뭐 김종호 선생님의 제자 뭐 이런 제자의 제자?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김태식, 김태식 그리고 김한섭. 태식이라고 하면은 혹시 사촌? 대장님의 아버님 아니시죠? 불행하게도 사촌이요? 태자는 저는 클 태자인데 다른 태자고요. 그래서 예, 뭐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아는 전혀 관계는 아니. 관계없다. 근데 이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주 출신이면서 김중업 선생 못지않게 발자취를 남긴 건축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김태식 선생님. 김태식, 건축가 김태식, 그리고 건축가 김한섭. 김한섭 선생님. 있습니다. 근데 건축가 김한섭 선생은 제주 출신이시고 또 건축가 우리 김태식 선생은 제주 출신은 아니지만 제주에 굵직굵직한 근대 건축물을 의미 있는 건축물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 길이의 건축가 근대 건축 혹은 근대 건축가의 발자취를 좀 디뎌볼까 하며 찾아볼까 합니다. 1960년대 제주의 중심적인 건축물을 남겼던 건축가 김태식과 김한섭. 현재 남아있는 제주 근대건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양대 산맥과도 같은 건축가들인데요. 특히 건축가 김태식은 김중업과 함께 1959년 한국건축가협회를 창립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김태식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 설계사무소. 오, 제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서 어머. 설계사무소를 개소한 건축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죠.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최초의 설계사무소를 개설했기 때문에 뭐 만들었다 하면 전부 다 하는 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 제주 시민회관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시민회관의 그 특성상 층고를 높이 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골 구조물을 썼거든요. 특히 이 부분. 이제 철골 구조물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벽돌도 같이 혼합했는데 우리가 라멘조라고 하는데요. 네? 라멘조. 라멘이요? 그런 라멘이 아니고요. 바닥과 천장과 보가 일체화된 하나의 이게 구조. 바닥과 천장과 보가 통합된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라멘조라고 하는데 그 라멘조 지금 우리 객석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저희들이 서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천장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실은 그 철골 구조물로 된 겁니다. 지금 철골 구조물은 뭐 보시면 쉽게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상당히 체계화 기술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60년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주 최초의 철골조 건축물인 제주 시민회관. 기껏해야 벽돌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던 1964년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공법이면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1967년 항공사진을 봐도 주변 건축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또 다목적 공간인 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붕의 주요 부분을 철골 트러스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제 아까 최초의 철골 구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철골 구조물 옛날에 어떻게 지었느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혹시 단원 김홍도 선생의 기와익기라는 그림을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한쪽에서는 이제 기와를 이으려고 그러면은 찰흙을 지붕에 얹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와를 붙여야 되는. 근데 밑에 찰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찰흙을 받아서 다시 다듬어서 기와를 잇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철골을 올린 다음에 뭐 시멘트를 던지면 요즘은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조립 기술이 발달돼서 그냥 현장에서 바로 위로 올려서 그냥 이 볼트 같은 걸로 조립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리벳이라는 접합제를 썼거든요. 접합제요? 리벳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둥그랗게 생긴 못으로 보시면 돼요. 못. 그 못이 굉장히 큰 거죠. 뭐 손가락 이 정도 굵기에 머리가 달린 부분인데 그것을 밑에 벌겋게 달궈서 던져버리면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기술자들이 위에서 철골 연결시키는 기술자들이 있어서 그거를 벌겋게 달아진 걸 손으로 받아서 바로 집게 같은 걸로 이 철골 구조물들이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다가 리벳을 꽂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망치질해서 연결시키는. 제주 도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풀어줬던 대규모 시설. 현재 시민회관으로 남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9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출이 당시 미비한 음향시설을 보완이라도 하듯 공연장 내에 소리를 조절하는 흡음과 반향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주 시민회관은 음악, 연극, 대중예술 분야 등 오랜 기간 동안 제주의 대표 공연장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상급 연예인이 총출연하는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이런 행사에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죠. 제주 시민회관은 당시 최고 기술로 구축된 건축물임은 물론 제주 건축 역사의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시민회관과 그리 멀지 않은 곳, 그곳에 또 김태식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여느 관광호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지막한 높이의 관광호텔이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식, 건축가 김태식 선생이 설계한 제주 최초의 호텔. 민간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좀 번잡하게 보이는 길이지만 63년이죠. 64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L자 형태로 놓여있는 건축의 호텔이고요. 규모는 한 33개 객실로 지어진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별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최초의 현대화된 민간 호텔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죠. 1967년 당시 찍은 항공사진에는 제주 시민회관과 함께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삼성혈과 어우러진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곳은 1963년 제주관광호텔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1960년대 제주개발계획에 따라 제1제주개발협회의 고향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최초의 민간호텔입니다. 60년대에 호텔이라는 개념도 희박했뿐만 아니고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어진 말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던하게 지었거든요. 낮은 건물 한 2층 정도의 규모와 저기 가시면 이제 4층 정도의 규모의 건물이
형태를 잡고 있고 그 사이에 좀 애매한 형태의 포인트가 될 만한 그 부분에 지금 보시면 굴뚝 높은 굴뚝이거든요. 굴뚝. 굴뚝이요? 옛날에는 이제 보일러나 이런 걸 태워서 이제 배기를 해야 되잖아요. 냉난방을 해야 되니까 객실 부분들과 또 관련된 호텔의 특성상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들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시설이 필요한 굴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모던하게 잘 풀어나온 것이죠. 호텔이라곤 하지만 기교를 부리지 않은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건축물의 특징입니다. 우리 초가 나와가지고 볼 수 있는 벽체 있잖아요. 측담. 우리 축담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그런 요소들을 담으면서도 호텔로서의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시키면서 매스를 조절하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있는 삼성열이 가시는 공간을 끌어들이려는 장소와 또 장소에 대한 배려 또 건축에 대한 공간적 배려 또 한편으로는 제주의 어떤 이 전통적인 요소의 도입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주 출신 건축가 김한섭 선생의 건축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주대학교 사라 캠퍼스에 있는 교육대학 본관인데요. 별도봉 아래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죠. 네, 저희가 앞에 그 호텔을 보고 여기 또 도착을 했는데 사뭇 분위기는 다른 곳이에요. 아, 그럼요. 여기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촘촘한 창과 또 기둥들 뭔가 그 우리가 배웠던 르꼬르비지의 느낌의 그런 건축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꼬르비지에 하면 김중업 이미지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상당히 꼬르비지의 풍에 그때 당시 지배했던 건축적 양식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는 김태식 씨는 아니고 김한섭 제주 출신의 건축가 김한섭 건축가 건축가 집안의 쭉 대를 이어오고 계신 분인데 김한섭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구청 청사라든지 또 제주 여자상업고등학교 건물 나사로 병원 다 그분들이 지으신 건축물들이거든요. 제주 출신 건축가 김한섭. 그는 1952년 일본으로 건너가 건축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귀국 후에는 주로 전라도에서 활동을 했죠. 고향인 제주에서 최초로 설계한 동양극장은 산지향이 보이는 장소의 특징을 살린 배 모양으로 건물의 일부를 제주 돌로 마감한 옛 남제조군 청사 등 그의 작품은 철저하게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요. 네. 또 멀리서 봤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게요. 특히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기둥부분 보이시죠?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출. 노출 콘크리트 이야기하지만 노출 거푸집을 사용해서 콘크리트의 그 재질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가 텍스처라고 그러거든요. 재질감 그대로 표현시키면서 이게 밋밋하니까 거푸집에 약간 홈을 내서 수직적인 요소를 강조하려고 선을 만든 거 보이시죠? 살짝 돌출돼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들. 요 같은 경우도 요즘 거의 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법들은. 네, 1971년 지어진 건축물이니까 50년 다 돼가나요? 네, 50년 거의 다 됐죠. 네, 그때 당시에 건축적 기법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좁고 긴 연속적인 창, 돌출 기둥들이 르꼬르비지에를 연상시키지만 그 안에는 김한섭만의 건축적인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계단의 경우에도 손잡이와 난간을 철제 각재로 연결함으로써 시각적, 디자인적으로 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창의 경우도 강한 햇빛의 출입을 막아줄 수 있도록 차양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가 김한섭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탄생시켰던 겁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제주에서 활동을 하셨던 또 김태식 선생님, 또 김한섭 선생님 작품을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뭐 저는 우선은 두 분이 정말 건축물들을 제주도에 많이 남겨주셔서 제주도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분처럼 제주도 출신의 분이 좀 유명하신 분들이 생겨서 이제 다양한 건축물 이제 생기면서 좀 유명하신 건축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축물의 단순한 보존의 차원을 넘어서 지킬 건 지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가치, 생각들을 담아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둘러봤던 것 중에 첫 시장했던 건물 시민회관 아까 철거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온다.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또 생활 공간의 가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철거 얘기가 나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한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 오래된 건축물들, 또 그 건축을 만든 건축가의 생각들, 고민들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둘러보면서 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건축학적 요소를 또 한번 대입해봐서 찾아보는 그런 것도 재미를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보면서 말씀이네. 그런 매력적인 학문이다라고 느꼈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동안 많은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과 중요함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과연 잘 됐을런지 잘하셨습니다. 네, 참 그런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때부터는 새롬 씨가 없지만 새롬 씨의 기운을 항상 받아서 저희는 열심히 대장님과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외칠게요. 여러분 함께 가요. 맛있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찌개라도 좋아. 찌개라도 좋아. 밥 한번 먹자.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제주 바다. 오늘의 주인공도 이 바다와 뗄 수 없는 분이라는데 만나러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합니다. 아, 참, 길 참. 식구예요? 누가 봐도 식구네. 식구 맞죠? 아니, 설정도 이런 설정하면 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런 설정 누구 잡으신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가지고. 아. 멋있는 분이 오신다는데 되게 요란하게 오셨네요. 예, 이거 저희 은상자. 은상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장비는 여기 안 갖고 올라오는데. 아, 여기 작가분이시죠? 아, 네. 아, 저 이렇게 사진 전문점 찍는 작가분도 처음 뵙는 거 같네요. 아, 그러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 중에서도 그녀의 전문 분야는 수중 촬영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이버 자격을 획득한 국내 최초의 수중 사진 작가이자 2015년엔 여성으로는 최초로 수심 101m 잠수에 성공한 세계 기록 보유자인데요. 오늘 행복한 밥상의 식구는 10년차 수중 사진 작가 와이진 씨입니다. 그러면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아니요, 저 서울에 삽니다. 아, 역시 말투가 저랑 비슷한 서울 말투를 쓰시고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럼 어쩐 일로 제주도까지? 아, 제가 이번에 제주에서 사진 전시를 하게 됐어요. 아. 제주에 관한 사진이나 수중 사진을 찍어 오던 중에 수중 사진? 네, 제주에서는 전시가 처음이에요. 되게 의미 있는 한 달을 보내는 중입니다. 또 작가님이 어떻게 사진으로 또 표현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가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서? 네,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들고 가죠, 그냥. 네. 길이 안 좋아가지고. 네.
2012년부터 매년 제주를 찾고 있다는 와이진 씨. 해녀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해녀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계속한다는 의미로 해피 해녀 프로젝트라 이름 붙였는데요. 제가 찍은 거예요. 예쁘죠? 네. 어떠세요? 새벽에 숲속에 가면 이렇게 안개가 쫙 피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듯이 물속에서 아침에 이렇게 햇살 받으면서 하시는 인어 같네요. 오. 어쨌든 기존에 알고 계시던 해녀의 어둡고 막 고난과 삶에 네네네네. 찌든 그런 모습하고는 상반되죠. 그렇죠. 네네. 네. 확실히 밝은 컬러의 밝은 모습들 위주로 촬영이 되었어요. 좋은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말하는 와이진 씨. 그녀는 사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공기통 없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질을 하고 지나침 없이 그날의 수확량에 만족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제주 해녀의 모습. 그녀의 사진 속 해녀는 가녀리고 불쌍한 대상이 아닌 당당하고 멋진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주도 해녀분들을 찍으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었죠.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아니에요. 제가 그냥 사진 작가로 활동하던 중에 네. 저만의 색깔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 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 수중 사진이었고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도전과 호기심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수중 사진을 하는데 과연 수중 사진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슬럼프가 왔어요. 슬럼프가 왔을 때 제가 카메라 없이 찾은 곳이 바로 제주도였어요. 다이빙 하러 우도에 들어갔다가 우도 해녀분 지금 보시는 이 첫 사진을 해녀분을 예. 만난 곳이 우도인데 그때 영화 아마겟돈 보셨어요? 까만색 수트에 핑크색 마스크를 딱 머리에 얹으시고 그 형광색 태왁을 딱 드시고 가로로 이렇게 쫙 나가시는데 여전사들 같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친구한테 이제 카메라 미안 뺏어가지고 들고 뛰었죠. 아, 찍으시고. 네, 저 막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다 속까지 들어가셔서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해외에 나가면 해녀보다는 일본이 아마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아마가 뭐죠? 아마는 일본의 해녀를 아마라고 불러요. 제가 일본에서도 확실치가 않거든요. 뭔가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해녀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외국 친구들한테 좀 더 자세히 네네. 명확하게 해녀와 아마가 같은 뿌리지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다이버들의 축제인 아시아 다이브 엑스포에서 2014년부터 제주 해녀를 알리는 강연을 해온 와이진 씨. 해녀가 생소한 외국인들을 위해 직접 제주 해녀를 초빙해 함께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해녀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방송돼 27%라는 높은 시청률을 올리기도 했다는군요. 셰프님 그거 가벼운 거니까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장비예요. 다. 비싼 건가요? 네네, 다 비싸. 뭘 택할까? 촬영을 택할까? 장비를 택할까? 빨리 와요. 아, 무거운데? 제일 가벼운 거야. 물속에서의 촬영은 카메라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특수 장비와 호흡 장비가 필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행복한 밥상 식구의 시청자를 위해 서울에서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도시락통처럼 이렇게 이거는 이제 뷰 카메라 이렇게 찍을 때 뷰는 거고요. 이렇게 딱 열어서 여기다 카메라 바디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프리다이빙 챔피언들한테 해녀는 거의 전설이에요. 웬만한 그 프리다이빙 챔피언도 그렇게
바다에 나가서 5시간 동안 수면에 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진 않거든요. 거기서 뭐 우유도 드세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빵도 드시고. 네. 출산하고도 3일 만에 그쵸. 네, 바로 그냥 그렇죠. 네. 물질로 몸을 푸신다는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거의 조리원이죠 바다. 그런데 강하죠. 바다에서 생활한다는 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보여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고 강한 거 이상으로 강한 만큼 그 내면이 상당히 어린아이처럼 여리시고 약하시다는 걸 느꼈을 때 되게 더 정감이 갔어요. 제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만큼 좀 감사의 의미로 음식을 하나 좀 준비해드릴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제주 음식을 좀 준비를 해올까 제가 생각을 잘 못했네요. 저 이 정도로 좀 정말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아, 별 말씀을요. 그럼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수중 촬영가? 그냥 수중 촬영가 맞아요. 수중에서 그냥 촬영하시는. 그 정성을 담아서 해주시는 음식 맞죠? 아우 당연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대할게요. 저번 주 방송에 목사 정념 퇴임하신 분이 저보고 뭐 음식을 뭐 그렇게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요. 김태우 셰프 오늘 기대해도 되나요? 오늘 그래서 뭐 해주실 거예요? 기름, 양파. 이것만 해도 훌륭하지 않나요, 양파? 기름 양파? 네. 고수. 토메이토. 레몬. 챙겨온 식재료만 봐서는 주인공이 살짝 실망한 눈치입니다. 고기 안 줘요? 고기는 없습니다. 새우. 아보카도. 뭐예요? 오늘 아보카도 샐러드를 해드릴 겁니다. 아보카도 너무 좋아해요. 네. 무거운 장비를 드는 주인공을 위해 영양 만점 과일 아보카도를 준비한 김 셰프. 아보카도와 각종 채소를 잘게 다져서 한데 섞이면 특별한 맛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과카몰리라는 소스입니다. 이번엔 통양파에 깊숙하게 여러 방향으로 칼집을 내네요. 저희 양파가 왜 이렇게 아트적으로 썰어놨어요? 아 요즘에 저기 막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그런 데코 형식인데 오늘 딱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칼집을 낸 통양파는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 순으로 묻혀서 기름에 튀겨냅니다. 연꽃처럼 살짝 벌어지는데요.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장을 뺀 새우에 소금, 후추를 뿌려 팬에 굽고 이제 다 익은 새우에 만들어둔 과카몰리를 올리면 예쁘고 먹음직한 아보카도 새우 샐러드가 완성입니다. 주인공이 사진작가인 만큼 특별히 모양에도 신경 쓴 것 같죠? 우와. 대박. 이왕 찍는 거 저기 수중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 와, 나 지금 원래 음식 사진 잘 이렇게 안 찍는데 그럼 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디서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새우를 덜어서 그냥 이 아보카도랑 같이 드시면 돼요. 네, 해서 모자라면은 칼로 이렇게 잘라 드셔도 돼요.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네, 그렇게 드실 줄 몰랐네. 입이 맞으시나요? 네. 아, 다행이네요. 얘는 어떻게 먹어요? 연꽃은 그냥 뜯어서 연꽃이 안 돼. 양파는 그냥 뜯어서. 연꽃은 뜯어서? 양파 그냥 잘라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 원래 제가 양파를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불에서 좀 아린 맛이 날아가고 그 단맛이 좀 남아서. 그래서 지금 당도가 또 가장 높을 때고. 아보카도랑 양파가 이렇게 매치가 있는지 몰랐네. 잘 어울려요 아보카도. 다이빙 딱 끝나고 나와서 맥주 한 잔 딱 이거. 그럼 그 타이밍 맞춰서 만들고 있어야 되나요? 네.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제가 연락 드릴게요. 아
어떤 게 제일 그 6년이라는 시간을 갈 수 있게끔 그 시간이 지날 수 있게끔 원동력 같은 거? 현재 활동하는 해녀부터 더 이상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보호를 해서 먼바다로 조류 때문에 휩쓸려간 해녀를 해경이 못 찾아서 사고사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라는 기사를 봤을 때 그럼 해녀한테 GPS를 채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계신 해녀분들 혹은 어디선가 해녀에 대한 매력을 또 저처럼 느끼시고 해녀라는 직업을 택하신 용기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마음껏 그 용기를 직업으로 펼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또 계속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작가님도 제주에 있는 그런 해녀 어머님들에 대한 애착이 엄청 크셔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는 밝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오늘 멋진 요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너지 다시 충전했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양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먹었나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조심해서 네. 수중 촬영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수중 사진이라는 신세계를 개척해온 사진작가 와이진 씨. 그녀에게 제주 해녀는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의 원동력인데요. 모두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녀의 사진처럼 오늘 꿈과 도전이 있는 행복한 밥상을 만나봤습니다. 산 올라가 이거 막 끌고 올라가는 거야. 우리 식구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해줘. 나물 막 찾고 막. 아유 못 해먹었다. 고기 깁서예? 예. 당 솔직하게 당기세요. 사진은 가리고 내가 왕 솔짝 당겨야 돼 이거. 나봐. 오.